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쇼트 치고 공매도 하고 쟤네들 나쁜 애야 그러는데요. 그래도 테슬라 주식의 50%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의 항변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A의 재무제표의 질문은 사실 매 분기마다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것을 전 분기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심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해소되고 있고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요. 네. 3분기 어닝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네.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네.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나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특히 연기금들 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연기금, 뭐 미국 연기금, 한국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죠. 이런 데서는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기운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팔고 싶은 충돌과 불안해서 네. 하나는 그래도 성장하겠지라는 기대감. 이게 뭐냐면 하나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기관 투자자에게서는. 그리고 올리는 거는 개인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성장 기대치. 성장할 거야. 이 기대치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힘의 균형점을 이루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들은 대량 매수도 안 하고 있고 매도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리고 있는 힘이 가능성을 또는 현재는 내리고 있는 힘의 가능성을 보죠. 즉 수익률 저하 현상. 수익률을 또 따질 때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전체 수익률을 안 따집니다. 즉 ESS 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CO2 탄소 배출권도 뺍니다. 이것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차량의 매출과 여기에 비용을만 계산해서 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라는데 계속 저하하고 있거든요. 2023년부터 조금씩. 그러면 이것이 떨어질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부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3분기 때 떨어졌을 것이냐 수익률이 올라갔을 것이냐. 그러면 비용 측면을 볼 때 떨어뜨리고 있는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 가지죠. 거시경제적 요건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 할부금융을 많이 하는 미국 사람들을 고려한다라면 리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스는 기업에게서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즉 할부는 에셋이 자동차라는 자산이 소비자에게 가고 소비자가 이것을 은행에서 할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담보로. 리스는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량의 소유주고 이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소비자에게 이거를 분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갚은 걸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 즉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감소하기 위해서 일반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번에 시작을 했죠. 이거를 채권화해서 다시 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건 비용 증가를 분명하게 만들어냈을 거다. 리스를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2024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리스를 파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 증가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이 아직 손익분기점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사이버 트럭을 파면 팔수록 손해다 아직은. 4680 배터리도 아직은 손익분기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2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2024년 하반기에 이 두 가지 즉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의 손익분기점을 맞춘 것이 목표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3분기 때는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4분기에는 해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수익률을 저하시켰을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는 좀 늘었지만 수익률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 수익률이 개선됐을 요소는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튬 가격의 전 세계적인 하락입니다. 대단히 배터리가 가격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높은 비율의 그 리튬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개선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6대4 정도로 수익률 하락에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랬을 때 아마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개선될 것이냐. 4분기 때는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봐요.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가 손익분기점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동차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테슬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ESS가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ESS 때문에.
근데 지난 2분기 때도 사실은 9기가와트시가 넘는 걸 했고 이번에는 좀 떨어졌잖아요. 6기가와트시대로 떨어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익률 하락이 적게 보였던 이유는 자동차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ESS가 커버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ESS를 포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9기가부터 6기가이기 때문에 지난 2분기보다는 ESS에서 메가팩에서 벌어들인 돈이 적을 수는 있지만 수익률 자체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ESS는 보셔야 되는 것들이 저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은 일론 머스크도 언젠가는 판매액은 아니지만 수익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ESS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다 자동차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지금 9기가와트시를 지난 분기 때 했고 이번에 6기가와트시니까 또 1분기 때는 4기가대를 했고요. 그리고 4분기 때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이건 생산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ESS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 돈이 찍히는 숫자는 ESS가 공장에서 생산돼서 컨테이너 배를 타고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벨기에 가가지고 이것이 설치돼가지고 전선줄을 딱 꼽고 작동되기 시작할 때 돈이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잡히는 시점은 생산 시점하고 다르다라는 것. 자동차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ESS가 지금 생산 라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노스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인스톨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에 있는 ESS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기가 팩토리라고 그러지 않고 메가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가 팩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상하이가 노스롭의 2배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네. 상하이의 그 공장 테슬라의 부사장이 중분이죠. 여자분. 그분이 60%의 공정을 이뤄냈다. 우리는 속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뭐 중국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완공이 가능하고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2배가 더 생산됩니다. 25%의 수익률. 근데 이거는 1분기 실적에는 안 지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되더라도 멀리 배 타고 가서 트럭 타고 가서 설치되고 네. 거기에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기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돈을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 2분기부터는 테슬라의 이 메가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1%였는데 지금 80%로 줄었잖아요. 저는 70%까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되오면 저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 ESS 사업을 포함 안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흐름들을 좀 반영한다라면 기관 투자자의 펀다멘탈 또는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바뀔 가능성이 2025년에는 있다. 여기에 ESS가 강력하게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FSD가 차지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모멘텀이 2025년에는 저는 1분기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2분기 때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2분기 때는 의미 있는 FSD에 대한 구독률도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2년 2분기 늦어도 3분기 때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있죠. 차가 안 팔리면. 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뭐 옵티머스도 있고 사이버트럭도 있고 FSD도 있고 굉장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걸 동시에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고 있는 적금처럼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런 부분을 특히 이번 저는 그러니까 연준의 이자율이 높았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걸 다 부채로 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 이번에 젠슨 왕이 칭찬도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슈퍼컴퓨터를 물론 X.AI의 콜로세움이 이렇게 콜로서스가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거고 테슬라의 그 도조 슈퍼컴퓨터는 되게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GPU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고가의 GPU를 이거를 다 이렇게 빨리 사들일 수 있는 건 다 현찰박치기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러할 수 있는 현금이 존재한다는 것. 지금 자동차 기업 중에서 슈퍼컴퓨터 갖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만들어냈던 것도 의미 있게 있었고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순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재무제표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채가 아니라 캐시와 그러니까 현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이러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 미래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저력이 대단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헤라큘레스 같은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나가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저는 장밋빛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얼마 이상 내려가면 팔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원칙을 정해놨어요. 흔들리지 말고 팔아야 된다. 그거는 저는 수익률 저하 현상이 너무 뚜렷해질 경우
이거는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왜냐하면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PEO 레이쇼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PEO 레이쇼가 일반 자동차의 10배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성장 기대치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과열이 돼 있죠. 예, 이미 성장 기대치가 들어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왜 안 오르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상상 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EO 레이쇼 관점에서 볼 때는 테슬라 주가는 이미 고평가받고 있다라는 것, 성장의 기대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2019년인가 2020년에 경험했던 10배 성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배 성장. 1억이면 10억 되는 이러한 10배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AI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를 단기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아까 앞서서 2025년 2분기나 하반기쯤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좀 그때쯤 가면 턴어라운드가 올까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변수를 말씀 안 드렸던 것은 내년도에 네. 모델 3와 모델 Y의 컴팩트 버전이 나오잖아요. 저가 네네. 버전을 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2분기 때 실적 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또 3분기 때 생각이 바뀌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언가 저가 차량을 내놓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중국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델 2하고 로보택시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해야 될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에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분기 때 병목 현상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컴퓨팅 파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더 없지만 계속해서 아직은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AI 기업으로 가더라도 흔히 말하는 인스톨 베이스 깔린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들과 투자 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고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트워크 이 충전하는 네트워크 왜 로보택시 하려면 설계를 다 했잖아요. 인덕티브하게 즉 무선 충전이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선 충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선 충전하려면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뭐 로봇으로 청소하는 청소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특허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찾아보려고 해서 앞으로 투자할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계속 여러분 분기 그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x.ai.com에 쓰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뻥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주식을 부양하려고 하는 발언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제발 그거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또는 한국의 언론 보도나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를 꼭 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 저도 봅니다. 사실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계속 봤었고 공부하셔야 되고 재무제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닝콜 반드시 거기에 투자자들이 어떤 Q&A를 하는가에서 투자자들의 Q도 중요하지만 왜 저 사람이 저 Q를 했을까? 투자자들은 어떤 불안감과 의심을 갖고 있기에 저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저 질문이 지난번 분기 때 지지난 분기 때도 또 나왔던 건데도 계속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이건 의심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쇼트 치고 공매도 하고 쟤네들 나쁜 애야 그러는데요. 그래도 테슬라 주식의 50%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의 항변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A의 재무제표의 질문은 사실 매 분기마다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것을 전 분기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심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해소되고 있고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테슬라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때 위험이 발생한다라면 언제든지 빼겠다라는 마음도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꼭 공부하시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까운 3분기 실적 전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노이즈가 많죠. 테슬라에 대한 노이즈가 많습니다. 우선은 뭐 저도 막 사람들이 테슬라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수가 평가하신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튜브가 우선 좀 너무 많아요. 형님 너무 잘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요. 좀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뉴스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내 마음을 오늘 밤에 한 주 더 사 뭐 이런
이런 태도를 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경제학을 뭐 석사까지밖에 안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이 100%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지표 보면 기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 지표가 강하잖아요. 이때 워렌 버핏은 사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고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캐시도 좀 모아두시면서 저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3분기 때는 저는 저희 예상을 깨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기회가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182만 대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 182만 대 팔았는데 올해는 시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가의 그 컨센서스도 182만 대거나 180만 대거나 179만 대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턱없이 못 이루면서 막 175만 대 팔아버렸다. 이러면 주가 크게 내릴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뭐 이럴 때도 있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테슬라는 항상 큰 호흡으로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